부동산 투자하실 때는요, 나름대로 먼저 기준선들을 잡아두시면 되게 좋아요. 그냥 내가 광고 보고, 신문 보고, TV 보고, 아니면은 누가 분양 광고 하는 거 보고, 그냥 적당히 하시는 것보다, 나름의 선들을 잘 잡아두시면 좋습니다.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, 내 취향을 좀 아시면 좋아요. 내가 부동산 투자할 때, 내가 수익형 부동산이 맞는가, 차익형이 맞는가,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되거든요. 직장인들 상당수가 뭐를 꿈꾸냐면 수익형 부동산, 내가 제2의 월급을 꿈꾸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근데 제2 월급도 원하면서 나중에 팔 때 돈도 좀 됐으면 하는 약간 그런 마음도 되게 많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섞여서 투자를 하다 보면은 사실 제대로 투자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이 취향, 나는 묻어놨다가 내가 이 돈이 있으면 자꾸 여기에 쓰니까 묻어놨다가 나중에 크게 한 방 벌어야겠다라는 차익형이 있을 거고요. 그리고 나는 은행 이자보다는 은행 이자 1, 2%그 정도 수익보다는 그래도 4, 5% 이상의 수익은 거둬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수익형이 맞을 거고요. 그 사람들이 옛날에 뭐 요즘에 학생들도 꿈을 물어보면은 건물주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실제로 건물주를 해보신 분들은 사실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. 세입자들 자꾸 연락 오지, 뭐 관리할 거 많지, 중간에 공실 나면은 복비 나가야 되지, 이거저거 나갈 게 많다 보니까, 사실은 요즘에는 건물주들도 대부분 다 임대 관리 시스템에 맡겨버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내가 투자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그거부터 생각하시면 좋습니다. 수익형 부동산과 차익형 부동산의 접근 방식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. 그래서 첫 번째는 내 취향을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요. 두 번째는 내 자금대에 맞는 결정을 좀 잡으셔야 돼요. 내가 전 재산을 넣을 수는 없으니까요. 내가 어느 정도 생활하는 여유 자금대가 한 1억 정도다, 3억 정도다, 5억 정도다, 10억 정도다. 아니면 요즘에는 2, 3천, 3천을 투자 많이 하시거든요. 경매가 활성화되고 공매 같은 게 인기 있어지고 요즘 뭐 지분 거래라든가 뭐 자잘한 오피스텔도 대출 엄청 땡기고 혹은 옛날에 유행했던 갭 투자 같은 것들.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하잖아요. 그래서 내가 금액대에 맞춰서 전략을 세우시는 게 필요해요. 근데 대다수의 분들은 뭐냐면 내가 금액이 작으니까 내가 5천, 7천, 1억 이 정도 소액으로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싼 걸 찾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. 사실 그게 보통 생각이죠. 그래서 또 이 지방에 있는 땅을 좀 넓게 산다던가 아니면은 돈이 적으니까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산다던가 아니면은 이거저거 대출을 무리하게 낀 오피스텔을 산다던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부동산을 조금 많이 굴려보신 분들은 다 똑같이 말씀하시는 게 소액 투자할수록 서울에 있는 괜찮은 아파트를 빨리 굴릴 수 있는 것들을 하란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. 그래서 내가 금액이 작으니까 작게 해서 해야지 그러면은 사실 어느 세월에 묻어놓기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고요. 내가 이거를 눈덩이 굴리듯이 최대한 작게 빨리 굴릴 수 있는 상품들을 찾는 것도 굉장히 좀 현명한 방법일 수 있겠죠. 세 번째,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알아두시면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언론에 너무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언론에 내가 보통 깊이 파묻혀 있으면 기사 하나하나에 휘둘릴 수밖에 없거든요. 근데 최근에 기사들을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어제 그저께 기사 보시면 그 대치동 뭐 음아파트 이런 거 있죠? 이런 거 전세가 일주일, 2주일 사이에 막 전세가가 2억씩 올랐다고 막 기사를 내요.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가 효과가 없었다. 뭐 괜히 이제 뭐 특목고 자사고 폐지하면서 괜히 이쪽에 막 교육 1번지 집값만 올렸다 이런 기사가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. 근데 그 기사 한편에는 뭐냐면 현재 전세, 최근에 갱신한 전세 중에서 거의 40% 정도가 오히려 전세금이 떨어져서 거래됐다고 해요. 그러니까 전세금 자체가 전체적으로 떨어져가는 추세인데 강남이라는 특수한 지역에서 전세가 올랐다고 해서 사실 분양가 상한제가 벌써부터 뭐가 나올 수는 없죠. 그리고 기사가 그런 게 되게 많아요. 일주일 지났는데 분양가 상한제 뭐 집값만 더 올렸다 뭐 실패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옵니다. 근데 아시겠지만 집을 거래하고 나면 신고를 그날 바로 가서 하지 않죠. 30일 안에 신고하기 때문에 지금 신고된 것들은 분양가 상한제 전의 것들이에요. 이런 것들도 잘 보셔야 돼요. 또 요즘에 조금 자극적이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부산이라는 지역에서요. 부산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규제에 들어가 있었다가 풀렸죠. 근데 그 이후로 갑자기 뭐 엄청 폭 투기가 몰린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다른 기사에는 뭐가 있냐면 107주 동안 계속 떨어졌어 집값이. 107주면 2년이 넘게죠. 2년 넘게 계속 떨어지다가 한 주 올랐다고 지금 막 투기에 몰린다고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기사에 휘둘리다 보면은 내가 제대로 볼 수가 없는 부분도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아파트면 아파트, 수익형 부동산이면 수익형 부동산, 내가 땅이면 땅, 거기에 맞는 기준과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을 갖추고 투자를 하시는 게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에요. 대박을 노릴 수는 있겠죠. 남들 대세에 따르고 뭐 갭투자 남들 할 때 같이 따라가고 그러면 나름대로 대박을 꿈꿀 수 있겠습니다만 리스크가 너무 커요.
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오시는 세미나 오시는 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얘기가 대박이나 로또를 꿈꾸시기보다는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아직 시작 한 페이지도 안 된 게 너무 많이 떠들었죠?